그 나이에 뭘 더 하겠다고 저러냐? 이제 좀 내려놓고 살아야지. 뭘 그렇게 아등바등이야? 그렇게 살면 오래 못 가. 그냥 쉬어야지.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듣는 순간 기분 나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에 박힙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지금 당신도 너무 애쓰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까지 눈치 보고 몸 부서져라 움직이고 남 좋은 일 하느라 인생을 다 쓰고 있다면 이제는 그만두셔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고생에 박수 치지 않습니다. 자식은 그것을 당연한 헌신으로 여길 뿐이고 세상은 당신의 피로를 소비하며 이용합니다. 결국 남는 건 파스 냄새와 쌓이는 병원 영수증뿐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의 희생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도 끝없이 애쓰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이 힘드니 내가 도와야지, 며느리가 버거우니 내가 챙겨야지, 손주가 어리니 내가 봐야지. 그렇게 애쓰며 산 인생이 고작 남에게 민폐 안 끼치기 위해 자신을 쥐어짜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한 희생은 아무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한두 번이면 끝이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 희생이 부족했다며 원망까지 합니다. 왜 그때는 안 도와줬냐, 그렇게밖에 못했냐는 말 앞에 평생의 수고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무서운 건 희생은 반복될수록 당연해진다는 점입니다. 한 번 해주면 다음엔 더 큰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거절하면 변했다, 차가워졌다는 비난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쌓인 불만을 꾹꾹 눌러가며 살아온 세월. 그 끝엔 누가 있습니까? 몸은 병들었고 마음은 텅 비었고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희생이 누군가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가르침이 되지 못하고 결국 종속만 남깁니다. 이제는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도와줘도 고마움을 못 느낀다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마음은 써도 체력은 남겨둬야 합니다. 당신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위해 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희생은 반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삶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애쓰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72세 유춘자 씨는 평생을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맞벌이를 시작하자 유 씨는 손주 셋을 하루 종일 돌봤고 식사 준비에 청소까지 도맡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병원은커녕 파스 한 장 붙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감사해요, 어머니라고 말했지만 몇 년 지나자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애 옷은 좀 신경 써주시지라며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유 씨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탈수와 과로가 겹쳐 실신한 것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며 의식을 잃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병원에 누워있던 며칠 동안 자식들은 한 번 들렀고 며느리는 전화 한 통을 하고 말았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 씨는 모든 걸 멈췄습니다. 손주도 더 이상 돌보지 않았고 밥도 각자 챙겨 먹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내 몸부터 챙길 거야. 더 이상은 못해. 그리고 근처 경로당에 등록해 매일 아침 라인을 추고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주말마다 소풍을 다녔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줘. 유 씨의 말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희생은 아무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만 남고 당신만 병들고 당신만 후회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늙어 애쓰며 살아봤자 남는 건 병든 몸과 쓰디쓴 원망뿐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애쓰는 삶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짜 당신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애써도 당신 삶은 더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도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더 벌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러나 그렇게 애쓰고 나면 남는 건 허리 통증과 어지럼증 뿐입니다.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인데 몸만 점점 더 망가져 갑니다. 문제는 애쓰는 만큼의 보상은 없고 오히려 왜 아직도 저렇게 사냐는 눈초리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끝자락까지 이렇게 바둥거려야 합니까? 정답은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노년은 성과를 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삶을 버티고 지켜온 나에게 휴식과 존중을 선물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움직여야 집이 굴러간다. 내가 나서야. 자식이 편하다는 착각 속에서 여전히 스스로를 굴립니다. 무리해서 마트 계산을 도우며 허리를 굽히고 땀 뻘뻘 흘리며 손주 도시락을 싸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병원 데려다 주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고도 돌아오는 건 엄마 또 깜빡했어? 라는 말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 보상 없는 희생. 결국 이 모든 고생은 당신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노년이 힘든 건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쉴 수 없어서 쉬는 법을 몰라서 더 괴로운 것입니다. 남들 눈치에, 가족 기대에, 스스로 세운 책임감에 떠밀려 쉴 틈조차 없이 애쓰는 삶. 하지만 그 애씀의 끝에는 누구도 손잡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만 좀 하라는 비아냥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날도 혼자 파스 붙이고 약통을 정리하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는 건가? 서울 강동구에 사는 70세 이화선 씨는 퇴직 후에도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채소 다듬는 일을 하며 용돈을 벌었고 주말에는 손주 돌봄, 명절이면 직접 전 부치고 상 차렸습니다. 집안 살림까지 도맡다시피 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엄마가 있어 다행이라며 감사의 표현은커녕 집안일을 더 떠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시장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구토와 어지럼증, 탈진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며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며칠 후 태어난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겠다. 시장 일부터 그만두고 손주 돌보는 것도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당황했고 막내딸은 엄마가 점점 이기적이 돼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야 나를 살리는 거다. 그날부터 이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원에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그림 그리는 날로 정해 미술관도 다녔습니다. 지인들이 그래도 애들은 좀 도와줘야지라고 말할 때마다 이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와주고 망가지는 건 이제 사절이야. 내가 살아야 애들도 걱정 안 하지. 몇 달이 지나자 이 씨의 얼굴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건강해졌고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애써봤자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을 씁니다.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 다행이죠. 이화선 씨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늙어서까지 애쓴다고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병들고 더 외로워집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나를 위한 하루,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시간. 그걸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노년에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애쓰는 삶부터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당신 삶을 진짜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당신이 애쓰면 애쓸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고생이 끊이지 않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애써서 다 감당하고 있으니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와달라는 말에 거절 못하고 부탁받으면 몸이 부서져도 해주고 나 하나쯤이야 하며 늘 뒤로 물러나니 결국 사람들은 당신을 해주는 사람, 말 안 하고 시켜도 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 결과 고맙다는 말은커녕 늘 손해보는 삶만 남습니다. 한 번만 딱 거절해 보십시오.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평생 순하디순하게 살아왔던 당신이 안 됩니다. 한마디 하면 놀라며 말합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늘 해줬는데 왜 이젠 안 하냐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먼저 당신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순해서가 아니라 너무 애써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 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은 오래 참다가 끝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당신 편에 서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희생은 습관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습관을 의무라고 착각합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애쓸수록 세상은 더 당연하게 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멈춰야 합니다. 애쓰는 순간부터 인생은 무너집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4세 이강희 씨는 평생을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하자 손주 돌봄을 자청했고 며느리 생일엔 미역국까지 끓여다 주었습니다. 마당 있는 집에 살면서 가족들 모두를 초대해 고기 구워 먹이고 명절이면 양손 무겁게 들려보내는 일을 당연히 해왔습니다. 심지어 남편 사망 후 혼자 살게 된 집을 리모델링해서 아들 부부에게 내주고 본인은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지라는 말이 입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씨가 감기 몸살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지만 가족 중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지금 바빠서 이따 전화할게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혼자 앓다 결국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관심 없다는 현실에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퇴원 후 이 씨는 달라졌습니다. 집을 돌려달라고 했고 더 이상 손주를 돌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했고 며느리는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날카로워지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려고 해.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그리고 근처 여성복지관에서 캘리그라피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니어 클럽 모임에 나가고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단풍놀이도 다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는 이 씨의 달라진 태도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 순간부터 이 씨는 더 이상 만만한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거절할 줄 알고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애쓰는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착한 사람은 잊힙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애쓰는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노년에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애쓰는 버릇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당신이 애쓰는 만큼 몸과 마음이 먼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늙어도 부지런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아픈 줄도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 챙기고 장 보고 밥 차리고 빨래까지 도맡아 하며 쉬는 날 하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합니다. 이건 하루 이틀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쌓인 겁니다. 그렇게 무너집니다. 쌓인 피로가 고혈압으로, 스트레스가 대상포진으로 꾹꾹 참아온 슬픔이 치매의 문턱까지 끌고 갑니다. 노년이란 시기는 이미 몸에 경고등이 들어온 시점입니다. 허리는 삐끗하면 한 달 가고 무릎은 계단 하나에 퉁퉁 붓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아직은 버틸 수 있어. 아니요. 그건 버티는 게 습관된 것일 뿐입니다. 이미 몸은 그만하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쉬면 무가치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누군가에게 쓸모없어진 것 같아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애써서 얻는 건 감사가 아니라 병입니다. 늙어서까지 그렇게 허리 부여잡고 살아봤자 남는 건 병원 진료 예약표와 약 봉지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식도 못 챙기고 집안일도 못하고 결국 요양병원에서 누워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쉬었으면 노년의 가장 큰 후회는 젊을 때 못 논 게 아니라 늙어서까지 멈추지 못한 것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1세 황재숙 씨는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하자 새벽부터 손주를 챙기고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봤습니다. 유치원 보내면 장 보러 나가고 오후엔 집안 정리와 저녁 준비까지 혼자 도맡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쉼없이 살았습니다. 몸이 무거워도 머리가 지끈거려도 약 한 알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 씨는 갑작스러운 구토와 극심한 두통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입니다. 지금 당장 쉬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황 씨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자기 몸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걸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모른 척했을 뿐입니다. 입원하는 동안 손주를 돌볼 사람은 없었고 집안일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황 씨는 느꼈습니다. 나는 이 가족의 사람도 아니고 그저 일하는 기계였구나. 퇴원 후 황 씨는 인생을 바꿨습니다. 손주 돌보기를 그만뒀고 주 3회 요가 수업을 들으며 몸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 예약표를 스스로 챙기고 아침마다 녹즙을 갈아 마시며 자신을 돌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주말에는 취미로 수채화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죄책감 없이 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말합니다. 아플 뻔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제 내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 사례는 많은 노년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애쓰면 고맙다고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은 당신이 아플 때 왜 갑자기 그러냐고 말할 뿐입니다. 늙어서 애쓰는 건 미덕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건강을 잃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당신이 안 멈추면 병이 대신 멈추게 만들 것입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는 대신 오늘 하루를 쉬며 웃을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게 진짜 노년의 지혜입니다. 5번째 이유는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애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상하게도 다 내려놨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고 손주가 좋은 대학 가길 바라며 여전히 집안일에 간섭하고 자신의 말 한마디로 가족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겉으론 다 포기한 듯 살아가지만 마음속엔 아직도 내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묵은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 욕심이 노년의 평화를 집어삼킵니다. 욕심은 형태를 바꿔 숨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통제입니다. 내가 해줘야 돼, 내 말이 맞아야 돼, 내 방식대로 해야 돼라는 그 조용한 집착이 결국 가족을 지치게 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자식은 부담스러워 피하고 손주는 불편해하며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너희를 위해서야. 착각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희생이 아니라 미련입니다. 그리고 그 미련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기대를 거두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비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욕심을 비운 자리에는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누구를 컨트롤하지 않아도, 내가 주도하지 않아도 그냥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노년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삶이 나를 다시 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 박영심 씨는 3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장남은 대기업에 다니고 둘째 딸은 미국으로 시집갔으며 막내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왔고 은퇴 후에도 자식들 문제에 발을 빼지 못했습니다. 첫째 부부가 싸우면 중재에 나서고 손주가 공부를 못하면 과외 선생님을 직접 알아보고 막내가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밤늦게 전화해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명절 때 자식들이 선물을 소홀히 할 때면 서운했고 손주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으면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결혼을 결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은 조용히 둘이만 하고 싶어요. 가족끼리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요. 그 말에 박 씨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걸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정해? 그날 밤 박 씨는 처음으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전화기를 던졌습니다. 며칠간 연락을 끊고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고 자신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를 박 씨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박 씨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부터는 간섭하지 않겠다. 기대하지 않겠다. 사랑하되 조용히 바라보되 붙들지 않겠다. 그리고 진짜로 바꿨습니다. 자식 문제에 입을 닫고 손주 문제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명절엔 먼저 전화하지 않고 보고 싶으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들으며 무심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었습니다. 놀랍게도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해오기 시작했고 손주는 편하게 안기며 웃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내가 내려놓으니 오히려 모든 게 돌아오더라고. 이제는 허전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자 마음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평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애써서 얻는 평화는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찾아옵니다. 늙어서까지 쥐고 있는 그 한 줌의 욕심, 결국 당신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독입니다. 지금 손에 쥔 그것을 놓아보십시오. 기대도 통제도 서운함도 전부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지켜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것이 늙어 애쓰지 않아야 하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이렇게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냐? 언제쯤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노년 그 누구보다도 편안해야 할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런데 왜 매일이 이렇게 힘겨울까요?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이제는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돈보다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은 너무 뻔해 보여서 많은 사람이 흘려듣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동안 뭘 위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지 모르겠다라고요. 노년에 접어들며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아끼기 위해,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기 위해 스스로를 쥐어짜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희생 끝에 남는 것은 건강을 잃은 몸, 연락 없는 자식, 의미 없는 통장 잔고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외로운 병원 침대 위에서는 그 돈이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못 해줍니다. 행복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실감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돈을 쌓아 올리는 동안 가까웠던 친구들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하고 싶었던 일들은 언젠가라는 핑계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돈이 많아질수록 불안과 외로움이 커졌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식들에게 뭔가를 물려주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온 노인들이 정작 자식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현실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사시나, 그 돈 안 줘도 되는데라는 자식들의 말은 부모에게는 비수처럼 꽂힙니다. 돈보다 함께 보내는 시간,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훨씬 더 큰 유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돈에 집착한 나머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와의 여행을 아까워하고 커피 한 잔조차 허락하지 않는 삶은 결국 고립을 부릅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삶은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니라 웃을 일이 많은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72세의 이모 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목표로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고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도 병간호를 하며 알바까지 병행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자식 둘은 외국으로 나가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함께했던 남편도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모 씨는 매일 저녁 TV를 보며 혼자 밥을 먹고 가끔 오는 자식들의 전화에 기대어 삽니다. 어느 날 이웃이 어르신 저녁 같이 드실래요? 라고 했을 때 이모 씨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도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사람 하나 없는 인생, 그게 행복일 수는 없습니다. 그날 이후 이모 씨는 인근 복지관의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돈보다 사람, 돈보다 웃음이 좋아요. 라고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쥐고 있는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용기입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2번째는 무리하면 삶이 고달파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며 무리한 일정, 무리한 운동, 무리한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한 번의 무리로 쓰러지고 한 번의 과욕으로 삶 전체가 흔들리는 노년이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비극은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체력이 약해진 몸은 한 번 넘어지면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심지어 뼈가 부러지고 입원 생활이 길어지며 일상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저 화분을 옮기다 넘어졌을 뿐인데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된 사람도 있고 괜찮겠지 싶어 장거리 여행을 갔다가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괜찮겠지가 노후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무리는 큰 독이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해서 놀고만 있을 순 없잖아. 자식에게 짐이 되면 안 되니까라는 강박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칼이 됩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 때 오히려 감추는 노인은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게 아니라 삶을 힘겹게 만드는 선택일 뿐입니다. 또한 무리하게 손자들 봐주고 무리하게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도 많습니다. 자식들은 고마워할지는 몰라도 결코 그 무리의 대가까지 감당해주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무리하실 줄은 몰랐어요 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무관심의 변명일 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노년의 무리가 중독처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무리를 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왜곡된 인식, 그게 문제입니다. 하루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쓸모없다는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그 결과 몸은 지치고 마음은 상처받고 결국 병원과 상담실을 전전하게 됩니다. 노후는 누구보다 자신을 아껴야 하는 시기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리하는 삶은 더 이상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하면서 누구를 돕고 무엇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늦게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무리가 아니라 여유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68세의 정모 씨는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 청소를 하고 손주들 등하교를 책임지고 저녁이면 종교 모임과 자원봉사까지 참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정 선생은 진짜 부지런해요 라며 칭찬했지만 정작 정 씨는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어깨와 무릎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내렸고 하루 3번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버스에서 잠깐 졸다가 정류장을 놓친 것도 모르고 종점까지 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어두운 저녁, 텅 빈 버스 안에서 자신만 남아 있었고 그 순간 문득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일정을 줄이고 오전엔 차 한 잔 마시며 음악 듣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쉬어도 세상은 망하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정 씨의 모습이 오히려 더 빛나 보입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3번째는 젊을 때 충분히 애썼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여러분은 미친 듯이 일하고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힘을 내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깨달아야 합니다. 그 과거의 끊임없는 애씀은 이제 충분히 보상을 받았고 노년에는 더 이상 그런 과도한 노력으로 자신을 쥐어짜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젊었을 때 충분히 했다고, 그럼 남은 시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부담을 더합니다. 과거의 성취가 오늘의 편안함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노년을 더 힘겹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이 애썼습니다. 더 이상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뤄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당신이 했던 노력은 결국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무리하게 남은 시간을 또 쏟아붓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여전히 직장에 나가고 늘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고 또다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은 자신을 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에는 이제 그만 쉬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충분히 애썼고 이미 많은 걸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애쓰는 것은 결국 건강을 해치고 정신적으로 고립을 초래하며 행복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늦게라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했고 이제는 그때처럼 매일 쪼들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진실은 더 노력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신화입니다. 더 열심히 살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믿지만 그 믿음은 사실상 일종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치게 일에 몰두해온 그 시간들은 대부분 돌아보면 그다지 의미가 없었던 일들일 수 있습니다. 금전적 성취나 사회적 위치가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님을 알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인생은 내가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 열심히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평안하게 쉬면서 즐길 수 있는 자원으로 바뀌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충분히 쉬어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패턴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사실 몸과 마음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며 결국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70세의 김 선생님은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하시며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60대 초반까지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퇴직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일주일 내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몸에 이상을 느끼셨지만 그냥 피곤한 거겠지 하며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결국 심각한 심장병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는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일했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후 김 선생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오랜 기간 자신을 갈고 닦았던 일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주말에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이제는 진정한 여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땐 이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됐다는 걸 몰랐다. 이제야 비로소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충분히 애썼다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유를 만끽할 시간입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4번째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가족, 자식, 사회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꿈은 접어두고 하고 싶은 일은 참고 가고 싶은 곳도 포기하며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요? 가족이 당신을 존경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당신의 희생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서운 현실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남을 위한 삶의 끝은 보통 허무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자식은 컸고 배우자는 떠났고 사회는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 전부를 바쳤는데 정작 남은 건 빈 시간과 외로움뿐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자식을 위해 아끼고 참고 뼈 빠지게 일했지만 자식은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 제 일도 바빠요. 아버지,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라는 말로 바쁘다는 핑계를 댈 뿐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노년은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미뤄둔 일들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를 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위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내 시간과 체력을 쏟아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을 위해 산다는 명분 아래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결국 자존감 파괴로 이어집니다. 나는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나이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끔찍한 착각입니다. 자식에게 헌신했지만 소외되고 남편을 위해 희생했지만 감사는커녕 무시당하고 주변의 부탁을 다 들어줬지만 이용당한 기분이 들었다면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남을 위한 삶이 끝나야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고 싶은 취미를 시작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람다운 삶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배우자로서의 삶도 같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라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67세의 박 여사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매일 삼시세끼 밥을 차리고 자식의 학원 스케줄을 외우고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고 이제는 남편은 골프, 자식은 외국 생활로 박 여사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처음엔 멍하니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다 어느 날 문득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색소폰 강좌를 발견하고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신청했습니다. 첫날은 손이 떨리고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수업부터 웃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실에서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부르던 날, 박 여사는 마치 다시 20살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호회 공연 무대에도 서고 심지어 자식에게 이번 주말은 공연이라 못 봐라고 당당히 말할 정도입니다. 박 여사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 박모 씨로 삽니다. 그 어떤 말보다 통쾌하고 가슴 벅찬 선언입니다. 노년은 남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5번째는 마음이 편해야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뛰는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가슴이 편안한 시간입니다. 몸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은 불안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규칙적인 생활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건강은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노년에도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화를 사귀며 살아갑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외로움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속이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특히 혹시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같은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독약처럼 서서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실수 한 번에 자책하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살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살아온 그 마음은 이제 놓아줘야 할 때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불면증, 위장장애, 혈압 상승, 심장질환은 대부분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명확한 병명이 없음에도 병원을 자주 드나드는 이들 대부분이 마음이 불편해서 생긴 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돌아갑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좀 더 참아야지, 내가 이겨내야지라며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학대입니다. 또한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관계마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많아지고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고 분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고 외로움은 깊어지며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마음의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건강도 지켜지고 인간관계도 유지되며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노인들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같은 후회와 자책은 쓸모없는 고통일 뿐이며 아무런 가치도 남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에서 벗어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편안한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무엇을 하지? 가 아니라 오늘은 무엇을 즐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진짜 노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73세의 이모 씨는 젊은 시절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지낸 엘리트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각종 강연과 지역 행사에 불려다니며 바쁜 노인으로 살았습니다. 겉보기엔 성공적인 노년처럼 보였지만 매일 밤 위장약과 수면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었고 아침이면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인은 늘 건강하고 활동적이던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모 씨는 다이어리에서 모든 일정을 지우고 자신에게 한 달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점점 평온해졌고 무계획의 일상이 익숙해지자 몸도 마음도 거짓말처럼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동네 카페에서 하루 종일 책만 보기도 하고 공원 벤치에서 햇살을 즐기며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이모 씨는 말합니다.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전엔 살아 있었지만 살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편해야 오래 삽니다. 그 평안이 곧 당신의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라는 거냐? 죽을 때까지 애써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냐? 당신의 가슴을 찌르는 이 말들 노년의 현실입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왔건만 여전히 무언가를 해내야만 의미 있다고 강요받습니다. 늙었다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늙었다고 쉬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만 애써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누구보다 값진 인생이었습니다. 버텨낸 날들이 증명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시선도 기대도 내려놓고 당신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편히 숨쉬며 살아도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인생을 너무 치열하게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깊고 뼈아픈 문장은 없습니다. 늙은 지금 더는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한마디가 눈물처럼 가슴을 파고듭니다. 이 말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처절하게 살아온 당신의 인생에 주는 가장 진심 어린 위로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쉽게 살아온 날이 없습니다. 잠 한숨 푹 자본 적 없고 몸 아파도 참고 일했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전부 미뤄가며 살아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남편 잘 되라고, 부모님 눈물 안 나게 하려고 그렇게 자신을 버려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여전히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걸까요? 왜 지금도 몸이 아파도 참아야 하고, 손주를 돌봐야 하고, 집안일까지 맡아야 하는 걸까요? 당신은 이미 인생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말합니다. 아직 괜찮다고, 당신은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이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도 또다시 고통을 견디라는 말입니다. 자식들은 말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괜찮잖아.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 더 참아줘. 그리고 사회는 말합니다. 노인은 조용히 살아야지. 결국 이 말들은 전부 다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미 세상에 충분히 바쳤습니다. 더는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하고 하고 싶은 걸 해보고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냈고 충분히 견뎠고 충분히 버텼습니다. 더 이상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에 속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당신에게 주는 칭찬이 아니라 또 다른 사형 선고입니다.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보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십 년을 피가 마르도록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앉아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83세 정모 할머니는 평생 공장 일과 식당 일을 병행하며 자식 넷을 키웠습니다.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했으며 허리디스크와 관절염으로 몸이 망가졌지만 병원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출가 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나물을 팔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들이 엄마, 이번 달엔 좀 힘들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손주는 스마트폰 하나에 빠져 할머니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매일 밥을 짓고 빨래를 돌리고 집을 닦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하루를 보냅니다. 나도 그냥 쉬고 싶다. 내 삶도 소중하니까. 할머니의 이 말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 모든 노인들이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한마디입니다. 늙어 인생을 너무 치열하게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두 번째는 결국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 지나갑니다. 그토록 절망스러웠던 날도,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던 밤도, 가슴이 찢어지던 이별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한때는 죽을 것처럼 아팠던 기억도 지금은 아련해졌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던 순간도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때 그 감정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늙어서 병든 몸을 끌고 하루를 버티는 것도, 외로움에 허우적대는 밤도, 가족에게 잊힌 존재가 되어가는 현실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쓰라리지만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거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외롭고 더 참기 힘듭니다. 인생은 늘 그렇게 극단과 극단 사이를 오가며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은 시간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도 지나가고 분노도 지나가고 미움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남는 건 살아낸 내가 있고 버텨낸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늙은 지금 더는 발버둥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지금의 슬픔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죽고 싶다는 말 하루에도 12번쯤 삼켰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하며 살았던 세월, 자식들에게 외면당하는 현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명절의 적막함, 병원에 누워 누가 올까 기다리다 잠드는 날들. 이런 삶의 희망이 있을까 싶지만 시간은 늘 그렇게 잔인하게도 동시에 자비롭게도 흘러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숨만 쉬고 있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울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살아냅니다. 살아내기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나면 또 어느새 지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앞으로도 이 고통이 반복될까? 두려워서 발버둥치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 무뎌진 기억과 깊어진 감정만 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진실은 이겁니다.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 누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늙음은 고통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그 많은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지옥을 통과해왔고 그 모든 것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음조차 지나가는 시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괴롭고 힘든 이 시간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여전히 내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기준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결국 남는 건 내가 살아낸 그 시간들입니다. 내가 울고 웃고 견디고 버티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낸 날들이 가장 값진 재산이 됩니다. 지금은 버겁지만 분명히 지나갑니다. 전남 여수에 사는 85세 오모 할머니는 남편과의 50년 결혼 생활 내내 폭언과 무관심에 시달렸습니다. 자식들에게조차 자신의 고통을 말하지 못한 채 모든 감정을 삼키고 살아야 했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잡을 때쯤 남편은 병으로 쓰러졌고 모든 간병을 오할머니 혼자 도맡았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 도움은 없었습니다.
오할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졌고 여러 번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몇 년이 흐른 지금 그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그때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근데 그것도 지나가더라고요.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살아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늙어 인생을 너무 치열하게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3번째는 잘못된 길도 내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도 내 인생의 일부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겁고도 따뜻한 위로인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후회합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 그 실수들이 마치 죄처럼 가슴을 짓누릅니다. 자식 키우다 잘못된 말 한마디, 젊은 날 선택했던 직업 하나, 버텨온 결혼 생활, 놓친 기회, 잡지 못한 사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장면이 떠오르고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그렇게 끝도 없는 자학 속에서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둡니다. 하지만 이제 말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도 나의 일부였다고. 그 시간도 나였고 그 선택도 내가 살아낸 삶의 조각이었다고. 인생은 항상 정답을 요구해 왔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옳은 선택만 해야 한다고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옳지 않았던 결정이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고 실패했던 사랑이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실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냉정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쓰러진 기억만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과거가 더욱 선명하게 가슴을 찌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졌기에 일어났고 이렇기에 간직할 줄 알게 되었고 아팠기에 누군가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잘못된 길 속에도 사랑이 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인생은 직선이 아닙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 길이 곧 인생입니다. 고통스러운 선택도 놓쳐버린 시간도 모두 내가 직접 걸어온 흔적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건 실수였잖아. 하지만 그건 나의 삶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고 대신 울어주지 않았고 대신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내 삶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잘못은 내 품 안에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후회의 날들이 나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년은 정답을 찾아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미 살아온 날들을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이젠 그동안 미워했던 나를 다독여야 할 시간입니다. 그 선택도 그 실수도 그 눈물도 결국 나였고 지금의 나를 만든 재료들이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길을 걸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가장 인간다운 빛이 납니다. 지금껏 견디며 살아온 당신,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벌처럼 들고 살지 마십시오. 그 시간도 당신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헛되이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8세 이모 어르신은 젊은 시절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일찍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알코올 중독 남편에게 시달렸고 새 아이를 혼자 키우며 시장에서 노점 장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과 살았느냐? 왜 더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티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졌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길을 선택했을까? 왜 그리도 참고만 살았을까? 그러나 우연히 들은 라디오 한마디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잘못된 길도 내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제야 고개를 들고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 길을 걸으며 살아남았고 아이들을 키웠고 나를 지켰다. 나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이 어르신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이기도 합니다. 늙어 인생을 너무 치열하게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네 번째는 내 삶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동시에 가장 뼈아픈 진실입니다. 인생이란 결국 혼자 견뎌내야 하는 고독한 전쟁입니다. 누구도 대신 울어주지 않았고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던졌을 때도 마음속으로 무너질 만큼 힘들었을 때도 결국 끝까지 버텨야 했던 건 오직 나 자신이었습니다. 남편이 무관심할 때, 자식이 속 썩일 때, 친구가 등을 돌릴 때 그 누구도 진짜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칼바람 같은 세월 속에서 내 마음 하나 붙잡고 살아낸 그 모든 날들이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던 날,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뜨거운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날, 그래도 다시 일어나 밥을 하고 사람들 앞에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던 날, 이 모든 장면들이 내 인생을 만들어 온 피와 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내 삶을 쉽게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는 질문은 칼보다 더 깊이 찌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 삶이 얼마나 지독했고 얼마나 버거웠는지. 남들은 내가 놓친 것만 보고 못 이룬 것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이 자리에 섰는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삼켜가며 살아왔는지. 내 삶은 단순한 흑백 사진이 아닙니다. 사랑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기쁨도 슬픔도 뒤섞인 복잡한 색깔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평탄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굽이굽이 뒤틀린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 길이 바로 나의 역사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게 내 인생입니다.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나만의 서사입니다. 그래서 더는 남 눈치 보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이 뭐라 하든 내가 좋으면 되는 나이입니다. 나의 기준, 나의 방식, 나의 속도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내게 조언이라며 충고를 늘어놓습니다. 이제라도 뭐 하나 배워야지, 시간 아깝게 뭐 하냐. 나이 들어서도 계속 움직여야 늙지 않지.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살았던 삶의 무게를 아는가?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 싸고 남편 출근시키고 하루 종일 허리 굽혀 일하며 손에 굳은 살 박인 나날을 그들은 아는가? 밤이면 다리가 저려 잠을 설쳐도 병원비가 없어 참고 참았던 그 시간을 그들이 느낄 수 있는가? 단 하루라도 내 삶을 대신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왜 나를 평가하려 드는가? 경남 창원에 사는 81세 김모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한 번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가족에게 외면당했고 결국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가리켜 인생 망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자식들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고시원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도 그의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를 고쳐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 자전거 무료 수리 봉사로 이어졌고 지금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휠체어와 보행기를 고쳐주는 작은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길도 결국 여기까지 나를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가 살아온 길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꺾였지만 끝내 버티며 다시 꽃을 피운 인생이었다고. 늙어 인생을 너무 치열하게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5번째는 세상은 바쁘지만 내 삶은 천천히 흘러가도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시간은 숨 쉴 틈 없이 흘러가고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립니다. 휴대폰 알람, 쏟아지는 뉴스, 분 단위로 쪼개지는 일정. 모든 것이 빠르고 모든 것이 조급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 경쟁에서 내려올 시간입니다. 늙은 지금 더는 발버둥 치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도 내 삶은 천천히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더 이상 그 말도 안 되는 속도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더는 뛰지 않아도 됩니다. 더는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남들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릴 적에는 걸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뛰라고 했습니다. 달려야 성공한다고 했고 멈추면 낙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남들보다 늦지 않으려고 잠을 줄였고 가족을 위해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날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렇게 사느라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늙은 내게 세상은 또 말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더 움직이세요. 그 말은 결국 죽을 때까지 조용히 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왜 우리는 숨을 쉬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합니까? 왜 늙었다는 이유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의 속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천천히 밥을 먹고 천천히 걷는 그 모든 순간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사는 삶만이 옳다고 누가 정했습니까?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멈춰 서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눈, 나 자신을 돌보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앞서간다고 하지만 그 길 끝에 행복이 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나는 지금 천천히 걷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냉정합니다. 늙으면 뒤처진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천천히 말하면 답답하다고 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쓸모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억지로 자신을 다그칩니다. 발음이 어눌해지면 연습하고 기억이 흐려지면 책을 들여다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뒤처지면 버려질까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조차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 삶은 내가 정합니다. 조용히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나는 나를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82세 양모 할아버지는 과거 대기업 공장장으로 수십 년을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정년퇴직 후 갑자기 멈춘 삶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남들이 자신을 잊을까봐 자원봉사, 지역 모임, 경로당 활동에 쉬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심지어 노인대학에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고 결국 1년 만에 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하루를 가만히 보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정원에 물을 주고 느리게 산책을 하며 비로소 살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양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도 나는 이렇게 천천히 살아도 충분하다는 걸. 구독자 여러분, 이제는 그만 애써도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당신은 이미 수십 년을 피가 마르도록 버텨왔습니다. 더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찢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낸 인생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었던 그 길을 당신은 끝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편히 쉬어도 됩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조용히 사라지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늙었기에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아갈 자격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삶을 오롯이 당신의 손에 쥐고 천천히 따뜻하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